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부호 판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부호 판정이 아니에요. 양의 제곱근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는 이 수를 루트 없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을 포함한 자연수 그리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수 자체가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양의 제곱근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결과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A가 0보다 큰 경우, 양수죠. 그러면 양의 제곱근 루트 A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A가 되는데 이 결과도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A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니까요. 반면에 A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양의 제곱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쓰는데 그냥 A라고 쓰면 이 A는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부호 판정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통 많이 다루는 문제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해서 몇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에 밑줄을 걷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양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항의 부호를 먼저 판정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각각을 판정하면 되는데요. 루트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를 어떻게 판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A는 0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루트 A라는 것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인데 또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큰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맞죠? 0보다 크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요 가루가 중요해요. 가루 안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루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하느냐? 2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 결과는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루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하느냐? 2번 곱합니다. 2번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방금 전에 썼듯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뭐랑 같으냐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루트를 하고요. 그냥 2a의 제곱과 같습니다. 2a 전체의 제곱과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2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2a가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을 부호를 판정하고 루트 없이 쓴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자, 여기서 이 각각을 풀었으니까 첫 번째 값은 요 값, 가로 안의 값이 a잖아요. 근데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고요. 요 전체가 a입니다. 마이너스를 2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그래서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 루트 안의 값은 그냥 2a입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a다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번을 볼까요? 문자는 a로 표현하든 아니면 x로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x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서 이 x-3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그러면 루트 안의 수
x-3의 제곱인데요. 얘를 그대로 x-3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안 돼요. x-3의 부호를 현재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호를 한번 판정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풀이를 보면 이 조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등식에서 계산 뺄셈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1 크거나 같다 x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다 3이잖아요. 그러면 세 개 항에서 모두 3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결과는 1-3.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해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이렇게 계산하고 3-3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1-3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3이 되겠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x-3 값이 음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수가 된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계산해서 부호를 판정할 수 있는 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음수이므로예요. 음수이므로 만약에 x-3만 쓰게 되면 이 값은 음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 수 전체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를 양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도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하나의 항이었지만 지금 두 개의 항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에 밑줄 그어주세요. x의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일 때 이 두 개의 루트 값을 각각을 부호를 판정해 주는데 루트 안의 값, 그러니까 제곱식 안의 값, 즉 x-1의 부호 판정하고 x-3의 부호를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판정 방법은 여러분 연습 삼아서 계속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x-1 값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세 개 항에서 -1을 공통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 x의 범위에서 공통으로 -1을 빼주니까 1, -1 크다.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x-1 작다. 3-1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세요. 암산도 좋지만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x-1 그리고 2.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부호 판정이니까 x-1 값은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x-3 값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 개 항에서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3,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3-3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2, 그 다음에 x-3, 0,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3이 0보다 작다, 음수다라고 판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x-1은 양수고 x-3은 음수다라는 거예요. 음수니까 양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풀이를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호를 판정했다면 이제 거의 끝난 건데요. 그러면 이 x- 이게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그죠? 양의 제곱근입니다.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x-1 그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x-3이 이게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x-3만 쓰면 양의 제곱근인데 양의 제곱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가 양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 문제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괄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x-3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렇게 괄호를 한 다음에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를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 법칙을 계산하면 2x-4라고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어, 4번을 볼게요. 문자가 x로 주어지든 y로 주어지든 뭐 아니면 a로 주어지든 b로 주어지든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a로 주어졌죠?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같은 겁니다. 자, 먼저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 a-2와 a-3의 부호를 판정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계속 써보세요. 일단 요 세계항에서 2를 빼보는 겁니다. 2. 그러면 2-2 그리고 a-2 그리고 3-2인데요. 부등식에서는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 그걸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0, a-2, 그 다음에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호를 판정했죠? a-는 양수다 라고 판정한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a-3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세계항에서 -3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3 그리고 a-3 그 다음에 3-3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0이 됩니다. 판정했죠? 그러면 a-3 값은 음수다 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부등식의 뺄셈과 덧셈을 이용해서 부호를 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보세요. 계속 이어서 풀이 과정을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양의 제곱근이에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요거 조심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a-2 값은 그대로 양수기 때문에 a-2로 쓰면 됩니다. 근데 a-3 값은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a 플러스 3으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리고 나서 원래 문제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한 건데요. 이 괄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니까 이 마이너스 원래 괄호, 원래 문제에 있는 거라는 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계산해주면 2a-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배 법칙은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퀄 한 줄 더 써요. a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니까 -3 이렇게 한번 한 줄을 더 쓰면 됩니다. 그리고 a와 a는 동류항이고 상수항과 상수항도 동류항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5번을 볼게요. 항이 3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풀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 범위 안에서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2 부를 판정하면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요거는 여러분 그 괄호 안에 여기 괄호를 한번 볼까요?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전체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뭐랑 같으냐? 루트 a의 제곱과 같다라고 판정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a는 부호를 판정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그 양변에 -1을 곱하면 부호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음수를 곱하면. 그러면 곱해 볼까요? -4 2에다 -2를 곱하니까 요거는 이제 잘못 썼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세계항에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2 크다. 항상 작은 쪽을 왼쪽에 쓰는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럼 -a 그 다음에 0. 0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이죠. 그런 다음에 2니까 세계항에다 이번엔 플러스 2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플러스 2. 세계항 모두에다가. 그래서 2, -2 그리고 2, -a. 자, 그리고 2 플러스 0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 마이너스는 0이니까 0, 2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판정이 됐죠. 그러니까 2 -a는 0보다 크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2도 할 수 있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세계항에서 -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항 모두. 자, 그러면 써볼까요? 0 -2 그리고 a-2 그리고 2 -2라고 쓰면 됩니다. 2 -2 이렇게. 그러면 -2 a-2 0 부호 판정이 됐네요. a-2 값은 음수입니다 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2-a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a-2 값은 음수입니다 라고 판정이 된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풀이를 한번 보면요.
지금 자, 마이너스를 그대로 두는데 이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잘 쓸게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되겠죠. 양수 맞습니다. 2-a 값은 양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이니까 2-a 그대로 나오고요. 반면에 a-a 값은 음수였습니다. 음수였으니까 앞에 나올 때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 소가로 중가로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앞에 있었던 거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바깥의 거를 먼저 한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부를 플러스로 쓰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 a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6번을 볼까요? 부호를 A와 B의 부호를 다른 방법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 많이 다룹니다. A-B 값이 양수이고요. A 곱하기 B가 음수예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고, 여기서 B를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A와 B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죠. 아, A 값은 B보다 큰데 A와 B가 서로 다른 부호더라.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여야 되겠죠. 이 얘기는 A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B는 음수여야 되겠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이렇게 부호를 판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양수, B는 음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이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알겠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또 제곱하니까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a 부호를 판정할 수 있는데 a-b가 양수예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한 걸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음수. 아, b-a는 음수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b는 처음부터 음수였죠.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음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부호 판정이 됐으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풀이를 보면 자, 이렇게 먼저 부호 판정을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a는 양수, b는 음수, b-a는 음수라고 판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요거는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a가 되겠고, 두 번째 음수인데 이때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음수야서 b-a의 음수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쓴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앞에서 중괄호 쓰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바로 쓰지 말고 요 두 번째 항만 따로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중괄호를 하세요. 이렇게 중괄호. 그다음에 마이너스 b-a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그냥 b-a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b는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전체를 양수로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0이 되더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 문제를 볼까요? 보통 이제 나중에 요 다음 편에 무리식, 그러니까 근호의 대소관계,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설명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이 문제를 먼저 보죠. 먼저 x의 값과 y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x는 6으로 주어졌고 y 값은 4 플러스 루트로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부호를 판정하면 되죠.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y는 양수라는 거는 이미 알 수 있어요. 근데 x 마이너스 y의 부호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빼줘요, 실제. 자, 요 풀이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x 플러스 y는 더해줘도 10 플러스 루트 둘 다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이거 맞죠?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y 값은 빼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거 부호를 어떻게 0보다 작은지를 알 수 있느냐?
인데요. 여러분 무리수의 계산,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루트 a와 루트 b 이 대소관계를 따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a가 되겠고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실수 a, b 근호가 없는 두 수는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죠. 만약에 a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루트 a도 루트 b보다 큰 거예요. 같은 부호일 때, 양수일 때 만족합니다.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절대값의 크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2와 루트 5를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2와 루트 5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한쪽이 루트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양변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얼마냐면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죠. 이게 5가 더 크구나. 그러면 제곱하기 이전의 2와 루트 5에서도 루트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어요. 그럼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양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결과를 바로 썼는데, 여러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요 값은 왜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가 됐냐면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요. 중괄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가요. 이렇게 하고 중괄호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2 마이너스 루트가 음수여다 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를 양수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부호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다 보니까 플러스로 그냥 바로 쓴 겁니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2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근호의 무리식, 무리수에서 부호를 판정하는 것은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